네, 우리 이제 이어서 볼 거는요. 자, 바로 작년도 거 여러분들의 한 살 위 선배들이 본 논술고사 시험지예요. 2026 학년도 자, 우리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문제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알았죠? 여러분이 고민하고 답을 써온 것을 통해서 자, 지금 내가 하는 내용들을 잘 보고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틀렸거나 혹은 미흡하거나 문제인지를 잘 알 수 있게 이해해 보세요.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자, 가보자. 문제. 논제 1, 2 가자. 우선 경희대학교는요 항상 늘 이런 식이야. 알겠지? 아까 말한 대로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인문체육계열 같이 보는 건데 여기는 100%다 국어 문제예요. 알았죠? 먼저 우리 문제에서 무엇을 묻나를 보고 갑시다. 문제 1 갑니다. 자,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이랬죠. 자, 요것은 분량이 늘 그렇듯이 801자 이상 900자 이하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자, 먼저 분량을 얼마를 잡고 쓸까요? 요것의 중간 정도. 그치? 850자를 볼게요. 알겠죠? 그럼 보자. 자,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자, 논제 1로 올 건데 자, 우리가 쓸 것이 크게 몇 가지일까요? 대략 몇 가지야? 쓸 것이 크게 세 가지겠죠. 그죠? 그치? 자, 맨 먼저 뭘 쓸까? 방금 말한 대로 다의 재심은 다의 시각에서 이랬으니까 먼저 우리가 쓸 것이 뭐냐면 재심은 다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겠죠. 그죠? 알겠지? 만약 여기서 우리가 자 재심은 다의 시각에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를 쓰는 것은 꼭 필요한데 여기서 재심은 다를 길게 요약하듯이 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알겠죠? 요거는 요약이 아니야. 자, 그래서 달의 시각에 대해서 쓸 건데, 보자. 방금 말한 대로 요 재심은 다의 시각에서 자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만 그렇게 핵심만 서술하는 게 자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것에 이어서 쓸 게 당연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평가 네모하자. 평가하시오. 자, 네모하고 그러면 요 다의 시각에서 먼저 쓸 것이 뭐야? 요 다의 시각에서 먼저 쓸 건 당연히 순서가 가나니까 가 먼저 얘기했죠? 따라서 요 다의 시각에서 가에 대해서 뭐 한다? 평가한다겠죠. 그렇죠? 알겠지? 가에 대해서 평가한다. 우리가 그러면요 이 재심은 가를 보고 난 다음에 가의 어떤 점들을 어떻게 다의 시각으로 평가할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텀을 두고 3 가볼게요. 자, 요것도 좀 떼어보자. 다의 시각을 이따가 쓰기 위해서. 자, 둘째, 요것에 이어서 재심은 다의 시각에서 자, 가에 대한 평가를 쓰고 자, 요것을 우리가 어떤 점들에 대해서 쓸지를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요것에 따라서 재심은 나에 대한 평가가 오겠죠. 요렇게 오겠지라. 그치? 됐죠? 자, 말한 대로 우리가 요것은 지금 분량이 방금 본 것처럼 801에서 900자까지니까 우리는 항상 요 가운데를 놓고 쓰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쓰다가 좀 덜 써도 기본 분량을 맞출 수 있겠고요. 쓰다가 좀 길어져도요. 우리가 자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이제 자 재심은 가부터 다까지 볼게요. 자 재심은 가 가보자. 재심은 가를 보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거는요 우리 국어에서 배웠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읽었거나 혹은 자 공부를 했거나 혹은요 자 평상시에 이 소설을 본 적이 없으면 요것을 지금 처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아까도 담당한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국어 공부가 여러분 당연히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 국어하고 그 다음에
논술하고도 아주 긴밀하니까 자, 더 열심히 국어를 잘 공부하세요. 가는요, 아까 내가 소개한 대로 이거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라는 소설이죠. 적어보세요. 무녀도. 우리 이거는 자 수능에서도 필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무녀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무당의 의미야. 알았죠? 그래서 내려오면 가는요, 내가 다 안 읽을 거야. 가보자. 자, 제시문 가에서 맨 앞에 가보자. 모화 표시하자. 자, 모화 동그라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쭉 내려올게요. 하나, 둘, 세 줄 내려오자. 하고서 줄 쳐보세요. 뭐 있니? 신약 전서의 두꺼운 표지가 지금 뭐야? 이미 파리한 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해했다? 짧아. 자, 말했지만 여기서 모아가 다 같이 얘가 누구야? 자, 얘가 신분이 뭐라고요? 무녀야, 무녀. 무당이야. 요즘은요, 우리가 무당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선생님도 어릴 때 있었어, 마을에. 한 집에 있었어. 우리 큰 마을 중에서 있었어. 무당 집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어릴 때 살던 마을이었는데 거기서는요 여전히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할머니부터 기독교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조금 그것 때문에 꽤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주 어릴 때 살던 마을에서는 거의 다가 유교가 베이스고 거기다가 가끔 굿도 하는데 당연히 기독교를 믿는 우리 집합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재심은 가는요 아주 극단적 갈등이야. 그치? 자, 해서 뭐 했니? 거기서 지금 본 데에서 자, 하나, 둘, 셋 내려오니까 뭐랬어? 서역. 자, 얘가 어디야? 서구죠. 그죠? 서양이지, 서양. 신말리 예수 귀신이랬죠. 그죠? 예수 귀신 줄치고요. 따라서 보니, 자, 우리 무속에서 보기에, 이 무당인 모아가 보기에, 자, 서양의 신앙인 예수 귀신은요, 그냥 귀신인 것이지. 알겠죠? 됐죠? 자, 내려가자. 그래서 지금 본 데에서 쭉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내려오세요. 자, 하고 이제 뭐 했니? 모화의 음성이 있는데, 자, 얘가 마주 같은 향기를 풍기고 있는 거죠. 이때 마주가 뭐야? 마주가 뭐야? 마귀의 술이야. 알겠죠? 따라서 지금 모화가 지금 굉장히 거의 미쳐가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생원들 본 적이 있어요. 구슬이요. 진짜 무서워요. 알겠죠? 거의 사람이 아니야. 확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무시무시해요. 자, 그런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가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니? 자, 보니까, 자, 이제 그 아래 줄 쳐봐. 차마 더 엿볼 수 없게 우기의 심장을요, 쥐어짜고 있는 것이지. 자, 따라서 이렇게 모아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 누구야? 우기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읽어서 알면 더 쉬운 거지만 여기서 모아가 누구야? 무당인데 얘가 우기의 엄마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우기가 당연히 자 모아의 아들이거든요. 이해했죠?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예수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구슬하는데 왜 우기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는 거야 이게? 자, 그 아래에서 알 수 있죠. 그 아래 가보자. 다음 순간 아래줄이야. 자, 그가 바로 누구니? 우기죠. 자, 줄쳐. 그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 그릇을요 들려고 했어. 얘들아, 참고사항인데 소반은요 우리 꽤 등장하죠. 국어에서도요. 특히 고전에서. 자, 소가는 요거는 자그마한 그 밥상의 의미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 무당인 엄마가 자그마한 밥상인 자, 여기다가 이제 냉수 그릇을 차려 놓은 것이죠. 굿하면서. 알겠지? 그러나, 그가 우기죠. 냉수 그릇을 들기 전에 줄쳐. 모가의 손에는요, 식칼이 들려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뭐하는요? 우기와 물그릇 사이에 식칼을 두르면서 자, 막 춤추고 있는 것이지. 그려지죠? 그림이? 알겠죠? 오케이. 자, 하고서 계속 이제 자, 하는 거야. 오씨 하면서 알겠죠? 귀신아 물러라 이러고 있는 거죠. 엄마가 이해했죠? 자 내려올게요.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줄 내려오자. 그 다음 보세요. 출처가 바른 손해에는요. 바른 손에 이것의 의미야. 오타가 아니야. 바른 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 든 거죠. 알겠죠? 날 보세요. 자 내가 모아야 자 든 게 뭐야? 불이야 불. 알겠죠? 그려지죠? 이게 뭐야? 식칼이야. 큰 거. 이러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오케이. 자, 아래 가자. 어씨! 이랬죠? 자, 역시 이거 지금 장면이야. 이랬어. 서역이죠. 서역 잡기시나? 이랬죠. 그죠? 서역 잡기시나? 썩 물러라! 이랬어. 이때, 그 다음 줄서봐. 뭐 하느냐 분명히 식칼로 우기의 면상을 겨누어서 치료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기 아들인 거 지금 거의 그 안중에 없는 거죠. 순간 우기는 자 우기 표시하자 동그라미하고요. 우기는 모아의 칼날을 자 왼쪽 귀천에 느끼면서 그의 겨드랑이 밑을 돌아서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 그릇을 들어 모화의 엄마의 얼굴이죠. 자 이렇게 그릇째 끼얹은 거죠. 알겠죠? 굉장히 갈등이 크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래 가자. 분노에 타는 모하는요, 우기의 뒤를 쫓아 칼을 두르면서 자, 뛰어 올랐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 순간, 줄쳐봐. 뒷등어리가 찌르르 해서 휙 몸을 돌이키려고 할 때 이미 자, 피가 다 묻은 거죠. 자, 된 그의 몸, 바로 우기죠. 우기의 몸은 허옇게 이를 악물고 웃음을 웃고 있는 모화의 품속에 안겨져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자 모화가 휘두른 식칼에 의해서 자 아들 우기가 찔린 것이고요. 그래서 피가 쫙 지금 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우기가 자 피를 흘리면서 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안긴 거죠. 엄마에게. 그치? 근데 지금 어때? 엄마의 모습은요? 허옇게 이를 자 악물고서 웃고 있는 거죠. 거의 미친 모습이죠. 알겠죠? 말했지만 이거는요 이제 자 무당인 모아가 구술하면서 이렇게 거의 좋게 말하면 무아지인 거고 달리 나쁘게 말하자면 거의 미친 건데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뭐 할 수 있니? 제시문 제시문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이해했죠? 자 이런 내용이야. 됐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가볼게요. 자 제시문 나의 내용은 이건 그냥 비문학 독서 지문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쓴 사람은요 홍성욱이란 분인데 별로 크게 알 필요 없어요. 자 가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가는 이해했죠, 그죠? 됐죠? 자, 내려오자. 나는요. 얘는 지금 뭐가 중요한 내용인가요? 우선 자, 얘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요 뭐라고? 자, 가에서 보자면 이렇게 자 무속 신앙과 그지? 신앙과 그 다음에 기독교 알겠죠? 예수교 이렇게 자. 요거와의 갈등이죠. 자, 근데 이 갈등은 아주 극심한 거지, 그지? 자, 극단적인 갈등. 써볼게요, 우선. 극단적 갈등의 모습을, 자, 보여준다. 볼 수 있겠지. 내려가고요, 나아갈게요. 나에서는 방금 말한 대로, 자, 홍성이라는 사연을 쓴 글인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바로 혼종적이겠죠. 그죠? 알겠죠? 혼종적은요 뒤에 써있지만 하이브리드의 의미야. 뭔가 섞여 있는 것이죠. 알겠죠? 혹시 날 보자. 여러분들 혹시 아빠나 엄마가 차를 타시는데 그 차가 하이브리드인 거 자 혹시 있니? 하이브리드? 그치? 자 바로 이게 그 하이브리드야.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섞여 있는 거야. 알겠죠? 예컨대 일부는 전기, 일부는 뭐라고 할까? 그 가솔린 엔진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 같이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의 의미예요. 혼종적인 거. 됐죠? 자, 제시문 나에서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혼종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데
다 읽었으니까 내가 좀 짧게 정리해 볼게요. 알겠죠? 자, 보자. 나에서 첫째 줄 말한 대로 혼종적 존재 줄치고요. 자, 이것은 뭐니? 그 다음 보세요. 줄쳐봐. 주변인인데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가자. 그 아랫줄 줄쳐보세요. 주변과 중심을요 너무 양보적으로 나눈 것은 아닐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치? 이해했죠? 따라서 요거는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야? 혼종적 존재는요 원래는 잘 봐 이렇게 혼종적 즉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존재는 원래 뭐래요? 주변인인데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양분법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요거는 유사한 말에 이렇게 알겠죠? 이분법적인 거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 보니까 이제 그림을 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림 보니까 왼쪽에 그림은요 원 안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얘 보면 당연히 왼쪽의 그림에서 A는요 중심에 있고 B가 변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런데 하나의 원을 더 추가하니까 어때? 오히려 B가 두 개의 원을 다 담고 있는 교집합으로서 얘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해했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본 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올게요. 이렇게 그 다음 줄 쳐봐. 하나의 세 개만 보고 그지? 하나의 세 개 놓고 볼 때는요 봤을 때는요 주변 혹은 변방에 위치했던 사람도 두세 개가 결합된 경우에는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죠. 주변 혹은 변방에 위치했던 사람도 두세 개가 중첩된 경우에는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어. 이것이겠죠. 됐죠?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 첫째 줄 가볼게. 주변이라는 것은 줄쳐봐 서로 다른 두 세상에 접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변은요 그냥 어떤 변두리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세상이 만나는 곳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됐어. 그 아래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도시의 종류를요 둘로 소개했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하나가 뭐니? 이런 거죠. 하나는 베니스, 암스테르담, 런던, 홍콩과 같은 어떤 지역이야? 도시에서 첫째가 뭐라고요? 글쓰기에 의하면 도시를 둘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네. 하나가 경계 지역으로서의 도시인 거죠. 그치? 경계 지역으로서의 도시가 있는 거고 근데 얘는 뭐니? 뒤에 줄쳐보자. 이질적인 사람, 그런 문화, 그런 교육에 연결적을 하는 것이지, 그지? 따라서 경계 지역은 뭐 한다고요? 얘는요, 이렇게 연결적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경훈아? 됐지? 연결점 됐나, 성호야? 그죠?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죠. 요건 뭐니? 로마나 모스크바. 그 다음에 같은 곳인데, 그치? 혹시 너희를 가본 데 있니? 베니스, 암스테르담, 런던, 홍콩, 로마, 모스크바, 바그다드. 여기서 간 적이 있다. 간 데가 어디야? 저요? 저 런던, 로마, 홍콩. 홍콩이요? 와, 부럽다, 그죠? 그치? 성공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최소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부를게요. 범준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데 있잖아요. 어디요? 국강벼라. 제일 좋은 데 세계에서. 그치? 최소 좀 졸리니? 그럴 리가요. 돌아올게요. 그래서 얘는 뭐니? 이곳들은요 중심으로서 센터지, 그지? 그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중심으로서 거대한 제국이나 관료제의 수도 혹은 종교의 성장시 도시죠, 그죠? 됐지? 그래서
얘는요, 자, 얘는요, 잘 봐. 따라서, 자, 얘는요, 어떤 지역이야? 중심이야, 중심. 센터. 알겠죠? 됐지? 자, 오케이. 그런 도시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계 지역의 문화가, 자, 뭐래요? 줄쳐볼게. 경계 지역의 문화 줄치고, 이랬단 말이야. 코스모 써있지, 그지? 코스모폴리탄적 이랬죠. 자, 사실 요거는 얘들아 좀 오타긴 하거든요. 우리 국어에서는요, 얘를 뭐라고 쓰냐면, 자, 물론 영어는 코스모폴리탄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글자는요, 코스모폴리턴이라 적어요. 알겠죠? 같이 알아도. 자, 요것의 뜻이 뭐지? 코스모폴리턴. 이 뜻이 뭐야? 코스모폴리턴적. 이랬어요? 그치? 요거 뜻이 뭐야? 왜 말을 안 해? 자, 돌아와서 경계 지역의 문화가 코스모폴리턴적이며, 자, 얘는요, 이런 것의 의미야. 자, 얘는요, 요것은 세계주의적인 것의 의미야. 세계주의적인 거, 알겠죠? 또는 세계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의 의미인데, 영어에서. 어쨌거나, 따라서 이렇게 이해해보자. 경계 지역의 문화가 세계주의적이며,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적어봐. 그 다음 또 뭐랬니? 아까 본 대로 혼종적이면서, 그 다음에 외부로 쉴 새 없이 나갈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거죠. 알겠지? 됐다. 자, 돌아올게. 코스모폴리턴적이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자, 혼종적이라 했었지, 그치? 됐죠? 하이브리드. 됐고, 자, 반해 아래 가자. 중심 문화, 그지? 자, 중심 지역, 중심 문화에는요 어떻다고요? 보니까, 자, 얘는 정체와 부동의 특성이 있는 거네. 다 같이 요것의 뜻이 뭐야 얘들아? 정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역시 부동은 뭐니? 움직이지 않는 것의 의미겠죠. 그렇지? 오케이. 이렇답니다. 됐죠? 그 다음 가. 자, 그렇다면 혼종성은요. 또 줄쳐보자. 혼종성은 부동의 중심이기보다, 자, 뭘 추구하는 거야? 바로 변화와 발전이죠.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의 그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뜻이 뭐지? 프론티어가? 이 뜻이 뭐야? 프론티어가? 다 영어 아니야? 이거 영어? 자, 그렇다면 혼종성은요, 부동의 중심이보다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 그 프론티어에 위치한다고 할까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야? 날 봐. 자, 이와 같은 경계 지역에 있는 혼종성. 자, 이와 같은 혼종성이 곧 뭐라고요? 글쓴이에 의하면, 자, 얘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중심. 자, 이기보다는 뭐라고요? 자, 변화와 발전. 얘가 중요한 거네. 따라서, 자, 요거 역시 뭐 하다고 이렇게? 얘는요,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얘기지, 그지? 이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의 그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쓰고 있는 거죠. 프론티어 얘는요, 이런 것의 의미겠죠? 뭐야? 이거 원래 뜻은요, 내가 알기로 미국에서, 자, 그 개척지와 미개척지 이렇게 가르는 것의 의미야. 이게 프론티어가. 알겠죠? 여기서의 뜻은 아마도 뭐 이렇게 했죠? 자,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것의 뜻이겠죠? 내용상. 그치? 이해했죠?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그 아래 줄지자 변방이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계지역 이것이 뭐라고? 자, 같은 말 하겠지? 바로 이것이 뭐냐? 글쓴이의 말에 의할 때 이게 변방이죠. 변방, 변두리. 그렇지? 그런데 이 변방이 뭐라고요? 얘가 이렇게 변화와 발전의 프론티어일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창조적이야 라고 쓰고 있는 거죠. 됐지? 대한대. 그쵸? 됐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요, 자, 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소위 중심의 사람들은요, 당연시 했던 것들을요, 변방에서는 줄죠. 변방에서는 의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글쓴이에 의하면 프로이트나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나 마르크스나 등등의 사람처럼 다분히 창조적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사항인데 맨 뒤에 써있는 비트겐슈타인은요, 자 누군지 배운 적 있니 혹시? 자 철학자인데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아주 깊게 탐구한 사람이야. 쌤도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좀 되게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창조적인 사람들도 이랬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됐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 다 같이 뭐 하냐면 그 아래 못해 두 줄 아래 줄쳐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적합하는 접점의 긴장이 창조성의 그런 쓰고 있는 것이죠. 이해했다? 알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상이 만나는 긴장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창조성을 불어넣었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래 가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 내용이다. 아래줄 줄쳐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섞일 때 창조적 통찰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자 우리 지금 제시문 나의 내용 다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오케이 됐다. 이제 마지막 제시문 다 갈게요. 자, 사실 다가 제일 쉽지 않니? 자, 제시문 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핵심만 볼게요. 알겠죠? 대문자 디아스포라 그랬단 말이야. 자, 디아스포라. 자, 이 말은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하는 거는요. 자, 이것의 원뜻은 뭐래요? 그리스어인데 이산. 알겠지? 이산 뜻이 뭐지, 얘들아? 이산 뜻이 뭐야? 이산 뜻이 뭐야? 자, 지금 채서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 나요? 눈이 아픈 거니? 재채기 할 거야, 재채기? 그래요? 자, 이거 뜻이 뭐야, 경훈아? 디아스포라. 얘는 이산이에요, 이산. 자, 이산. 못 떠올라. 정조. 그치? 알겠죠?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획도시였죠. 바로 수원이. 그치? 이 수원을 만든 왕이죠. 정조. 이름은 이산이지. 그치? 네, 얘가 되겠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이산 뜻이 뭐야? 헤어질 리. 그 다음에 흩을 산이죠. 알겠죠? 따라서 이별하고 이렇게 그 퍼지는 것의 의미야. 알겠죠? 서로 헤어져서 다른 데로 흩어진다 이런 것의 의미겠죠. 됐지? 그래서 이것의 자 뭐니 대문자 디아스포라는요 끝에 가보자. 뭐라고? 팔레스타인 땅, 그지? 자, 이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의 의미야. 알겠죠? 그쵸? 지금도 큰 문제잖아요. 그죠? 현재 어디? 이스라엘까지 일어나고.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같은 줄 끝에 줄 쳐봐. 오늘날 디아스포라는요 뭐라고 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그다음 팔레스타인 등 줄쳐 이산의 백성을 더 넓게 말하는 자 그런 소문자 보통명사로서 자 쓰인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이것의 원뜻은요. 날 봐라. 자,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어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산돼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뜻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됐지? 이산의 백성, 자, 이산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네. 내려가자. 자, 그 아래 가면요. 다 쉽게 읽을 수 있죠. 자, 뭘 소개했니? 자, 콜럼버스의 신대륙 착륙 이후에 아프리카인들이 대거 끌려갔죠. 그죠? 그래서 얘 뭐라 부른대? 블랙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대요. 그죠? 흑인들이 그런 거지.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에서 많은 중국인들도 끌려갔네요. 그쵸? 자, 쿨리라고 하는 아주 비속어인데 이런 이름으로 하층 노동자로 세계 이렇게 끌려간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 부르는 것이죠. 그치? 디아스포라 부르는 것이죠.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다음 단락에서 첫째 줄 끝에 가볼게요. 줄 쳐보자.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지? 줄 쳐봐. 대부분 그래서 폭력적으로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나는 뭐라고? 나는 이렇게 넓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그 아래 가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있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아래 가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매우 많다라고 자 쓰고 있고 줄쳐 보니 제일 조선인인 자, 나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말한 대로 자, 우리 제시문 다 해서 이제 제일 뒤에 갈게요. 자, 그래서 자, 뭘 쓰고 있냐면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서경식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나도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됐지? 그 다음 가자.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 하나 둘 내려올게. 가운데 더욱이 그들 줄쳐 디아스포라인들은요, 자, 이주한 땅에서도 언제나 뭐라고? 이방인이면서, 자, 이렇게, 자, 이주한 곳에서도 이방인이면서 그 사회에서도 소수자다라고 쓰고 있죠. 알겠지? 됐어. 자, 그런데 그 아랫줄 끝에 가볼게. 자, 그러한 상황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상황 안에 있는 한 다수자들에게는요, 소수자의 진정한 모습은 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겠죠. 무슨 말이야, 날 봐. 당연히,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변두리 혹은 변방인, 즉 이방인이자 소수자인 디아스포라의 자,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의 의미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그 다음 가자. 자, 무슨 말이니? 그 아랫줄 끝에 가볼게. 다음 단락 첫째 줄 끝에 보세요. 다수자들이 줄쳐 고정되고 안정적이라고 믿던 사물이나 관념이 실제로는 유동적이면서 불안정한 것인 것을 자, 사실이 소수자, 즉 디아스포라에게는요 보인다고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됐죠? 자, 오케이. 그래서 글쓰기 하는 말이 뭐 런던, 잘츠부르크, 뭐 카셀, 광주 등을 가면서 자, 줄쳐봐. 각 장소에서 다양한 사회적 영상과 그 다음에 예술 작품들을 봤다라고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러면서 그 아래 볼게. 아랫줄. 현대의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유래와 의의를 탐색하고자 했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뭐냐? 아랫줄 줄쳐. 이 시도는요,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근대를 다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어. 알겠죠? 이게 알고자 제시문 다의 내용이다.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 핵심어 요것이죠. 디아스포라. 됐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야? 자, 당연히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산의 백성들인 거죠. 그렇지? 그 종류 많이 있었지, 그지? 자, 아주 먼 옛날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자, 아프리카인들, 그치? 그 다음 중국인들, 그 다음에 코리안까지 있는 곳이죠.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뭐야? 이 사람들은요, 다수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사회에서 이방인이면서 소수자로 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사람은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뭐니라? 그 눈치거리, 이런 것의 의미야? 관심 종자 내지 뭐 문제인 사람들인 거니? 아니죠. 글쓴이의 말에 의할 때, 자,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가 갖는 큰 의미나 역할이 뭘 썼지? 아까 본 대로 마지막 단락에 있었죠. 어디 있나요? 자,
뭐 알 수 있었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 뭘 알 수 있었냐면,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이런 것이었죠. 마지막 문단에서 첫째 줄 끝에 있는 것처럼 다수자들이 볼 수 없는 고정되고 안정적으로 믿던 사물과 관념들이 실제로는요,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요,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지?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새로운 시각. 그죠? 새로운 시각이나, 내가 지금 차를 빼고 와가지고 좀 숨차네요. 자, 새로운 시각이나 혹은 새로운 관점을 자, 줄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의의를 자, 뭐라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됐지? 오케이 됐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자 보면 돌아와서 자 다의 시각에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됐네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볼까? 자 우선 맨 처음은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맨 처음 시작은 다 같이 뭘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겠죠. 다. 그치? 왜? 다의 시각에서 가나 평가한 거니까 먼저 다를 쓰겠지. 아까 처음에 소개한 대로 이것을 쓸 때 분량은요. 길게? 아니죠. 짧게. 자, 뭘 쓸까? 자, 질문. 이것에 대한 단락의 자, 구성, 그 다음에 비중의 안배. 자, 몇 개 할까요? 우선 문단 몇 개 할까? 손들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세 문단이요. 네 문단이요. 다섯 문단이요. 왜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우선요, 얘들아. 분량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기본적으로 보통 한 문단은 대략 몇 자 내외였었지? 원래이 뭐죠? 다 우리 배운 거니 앞에서. 자, 우리 보통은요 논술 답 쓸 때 어떤 문단은 좀 짧을 수 있고 반대로 더 길 수 있고 한데 우리 보통은요 하나의 문단을 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하자 했었지? 보통 200에서 300자 정도. 알겠죠? 조금 짧게 가면 뭐 150도 될 수 있는데 보통 한 문단의 글의 분량은 200에서 300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자, 문단을 200자로 본다면 자, 단락을 4개로 나눠서 쓰면 좋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단락을 3개 해볼까? 3개? 어때요? 자, 다의 시각이 뭔지를 서술한다? 하나. 그 다음에 요 다의 시각에서 가를 평가한다? 하나. 그 다음에 다의 시각에서 나를 평가한다? 하나. 몇 개? 3개. 따라서 이것은요, 딱 우리 알 수 있겠는데, 문단. 몇 개 쓴다? 세 문단. 세 문단. 이해했어? 그치? 어떻게? 자, 시작. 뭐야? 처음 쓸 거는요. 자, 요 1 쓰겠죠. 다음 문단은 당연히 요구사항 2 쓰겠지. 다음 문단은 요구사항 3 쓰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자, 맨 먼저 뭘 소개한다? 다는 혹은 제시문 다는 1 쓰겠지. 디아스포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잘 쓴다면 자, 제시문 다는 혹은 일단 다는 디아스포라의 유래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혹은 서술하고 있다. 라고 쓰겠죠. 맨 처음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제시문 다의 내용을 쭉 쓰겠지. 어떻게? 자,
원래 거주하고 있던 고향으로부터, 그지? 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주를 강요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쓰면서, 그치? 이들은, 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이고 소수자로 살고 있다. 알겠죠? 라고 쓰면서, 그 다음에 또, 자, 쓰면서, 아주 먼 옛날에 유대인들, 그치? 그 다음에 블랙 디아스포라라 불리는 아프리카인들, 그 다음 차이니즈라 불리는 그 중국의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거 쓸 수 있겠고 안 쓸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자, 이 사람들이 다수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뭐 한다고요? 아까 본 것처럼 다수자들이 고정되고 안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다고 쓰겠지. 바로 이것이 의의죠. 이해했어? 됐지? 자, 그래서 이 글의 저자는요,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의 시선은 주변을 더 객관적이거나, 그치? 타자화해가지고 그 근대 사회나 나아가서 근대 이후의 삶의 대해서까지 그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했음? 이게 단락 1이겠죠. 이해했니라? 오케이. 자, 됐고요. 우리 이제 제시문 그 다음에 요거 쓸게요. 따라보자. 당연히나 요것도 쓸 때는요. 먼저 뭘 소개해야 돼? 먼저 제시문 가에 대한 내용을 써 안 써? 써야죠. 왜? 우리가 제시문 가를 통해서 가를 평가하려면 먼저 가를 소개해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뭘 쓴다? 가의 핵심을요. 소개하자고요. 아까 다 했죠? 뭘 쓴다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 볼 수 있는 혹은 전통 문화인 무속 신앙과 혹은 무속과 김건희 아니고요. 알겠죠? 알겠지? 걔는 그냥 사이비고요. 됐죠? 이것과 그 다음에 서구 문화인 기독교가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제시한 것이죠. 이해했지? 됐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자지간인 모화와 우기의 이런 갈등 이런 사고까지 있는 것이죠. 예를 쓰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방금 정리했던 다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고요. 알겠지? 다로 평가할게요. 말했지만 이거는요 다에서 볼 때는 당연히 바람직한 모습이니 아니니? 아니죠. 왜? 서로 다른 문화잖아 이게. 그렇지? 이게 원래 있던 거죠. 그치? 요것이 뭐니? 밖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치? 됐나? 그러니까 이는 뭐니? 당연히 제시문 다에서는요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치? 봤을 때 이 가의 모습은요 이질적인 혹은 낯선 문화를 거부하고, 그치? 자신만의 문화를 고수하거나 고집하는, 그치? 이와 같은 모습은요 뭐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했죠, 그죠? 편협하고, 그지? 편협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배타적인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가의, 내용은 뭐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오겠죠. 성우 이해했니? 그죠? 지금 성우가 이러고 있는 거죠. 쌤, 이거는요 제가 잘 써서 굳이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 해설이에요. 다 제가 쓴 거랑 거의 동일해요. 그런 거지.
아니에요? 자, 됐죠?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됐다. 그 다음도 내려올게요. 자, 세 번째 거. 우리 이제 뭐 한다? 자, 나를 쓰겠죠. 나의 핵심을요. 다 했지, 그치? 나는 뭘 썼지? 나. 뭐라고 쓸래요? 나. 자, 나는 아까 말했지만 뭐가 포인트였나요? 자, 나는요. 자, 이었지. 혼종적 존재. 혼종성이었지,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요, 먼저 뭘 써야 돼? 이거지. 혼종적 존재의. 그죠? 자, 의미. 그지? 의미.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또 가능성. 혹은 그 가치. 의를 쓰고 있는 거제도요. 그렇죠? 자, 하고서 이제 뭘 쓴다? 자, 이렇게 혼종적 존재도 역시 주변인이죠. 그렇지? 변두리인이야. 그런데 이런 거죠. 주변에 위치했던 존재들도 다른 세계와 중첩 혹은 결합 혹은 접점을 이루면서 새로운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죠. 알겠지? 넌 중심, 나는 사이드, 변두리가 아니고요. 알겠지? 이렇게 아까 본 대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결합하거나 접점을 이루거나 중첩될 경우에는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쓰고 있는 것이었지, 그치? 자, 그래서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얘가 중요했었지. 따라서 자, 기존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기존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필수어였죠. 창조적 혹은 아까 본 대로 창조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창조성 내지 창조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겠죠? 발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은 다에서 볼 때 어때? 얘는요. 자, 다의 디아스포라의 시선과 혹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디아스포라적인 관점과 어때요? 유사한 것이죠. 그죠? 유사하니까 얘는 이렇게는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밖에서 안 내줄 거예요. 이해했나요? 알겠죠? 됐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이요. 그래 안 그래?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온 답. 그 다음에 구상한 개요와 함께 관련 지어서 평가해 보세요. 몇 점? 적어봐.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풀 등등 적어보세요. 됐나요? 손들자. 쌤, 제가 쓴 답이 A 이상인 것 같아요. A 이상, B 이상, 오케이? C 이상. 제가 쓴 답은요, F예요. 그래요? F는 말했지만 아예 못 썼거나 절반 이하로 쓴 게 F예요. 알겠지? 됐죠? F를 교수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왜? 고생을 덜 수 있으니까, 평가할 때. 알겠죠? 여러분들은 잘 써서 다들 최소한 B 이상, B 플러스 이상 말했지만 보통은 B 플러스부터가 거의 합격권에 들 수 있는 답안이에요. 알았죠? 우리 문제 2까지 하고 마칠게요. 알겠죠? 문제 2 가보자. 여기로 올게요. 문제 2로 갑시다. 문제 2로. 아까 본 대로, 우리 문제 2를 빠르게 읽고서,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를 해보자고요. 문제 2 갑시다.
재심은 라부터 살을 입장이 유사한 두 불로 묶어서 자 시작 맨 처음 뭐 하래요? 자 두 분으로 자 묶는 거죠. 요거 분류죠, 분류. 그지? 하나지, 그지? 자 뭘요? 재심은 라부터, 그지? 그렇게 자 재심은 라부터 사까지죠. 알겠지? 이렇게 얘를 재심은 라부터 사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뭐라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뭐 하래요? 요약하는 것이죠.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뭘 쓴다? 다른 입장을 여러분이 선택한 입장 말고 다른 입장을 뭐 하라고? 비판하는 것이지, 그지? 비판하시오. 따라서 이렇게 요거는 요구사항이 세 가지다. 그죠?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의 분량은 천한자, 천일자에서 1100자까지니까 그쵸? 우리 이번 다 같이 얼마를 계획하자? 불러 1050자 이게있죠? 알겠죠? 됐지? 오케이. 성호야 왜 자꾸 쌤 보고 이렇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허리가 아프대. 아니 발로 이렇게 차죠. 이렇게 허리를 좀 알겠죠? 눌러줘 발로 이따가 눕힌 다음에 야 누워. 알겠죠? 그렇구나. 원래서 허리가 안 좋니? 약간요. 그렇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요? 허리를 갈아 끼워줄까요? 자, 고생이네요. 혹시 아프면 서서 들어요. 괜찮으니까. 알겠죠? 자, 돌아올게요. 가보자. 나같이 재심문 라부터 갑니다. 자, 재심문 라는요, 아까 내가 처음에 소개해 준 대로 이거는 작년도 EBS 교재에 실렸던 작품이에요. 적어보세요. 자, 이거는 문태준 시. 저거 문태준 이 쓴 시고요. 제목은 적어봐. 평상이 있는 국수집이라는 시야. 평상이 있는 국수집. 평상은요, 뭔지 알죠? 이렇게 꽤 큰 사이즈의 평평한 상이죠. 알겠죠? 우리가 놀러 갈 때 가끔 얘를 쓰죠. 뭐야? 백숙 시켜서 같이 먹는 거, 그지?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그죠? 알겠죠? 지금 병훈이가 쌤 왜 뻘소리 하세요 지금? 병훈 아니죠? 알겠죠? 자 배고프네. 오케이. 자 얘들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면 너무 쉬운 시고요. 혹은 그렇지 않고 처음 본다고 해도 내용은요 되게 쉬워. 뭐야? 이런 거야.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평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거야. 국수집에서 국수를요. 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앉아가지고요. 같이, 먹으면서 이런 거야. 뭐 한대? 얘를, 모여서 먹으면서 서로 말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했어? 이런 거지. 병실에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뭐 했니? 그래서, 마주 앉는 사람 더 서럽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어때요? 제일 뒤에가 잘 나와 있죠.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줄쳐.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이랬어. 이게 뭐 하는 거야? 같이 모여 앉아서 밥 먹으면서 국수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자기의 어려운 얘기야. 알겠죠? 자기의 어려운 얘기야.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죠.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 재신문 라는요. 라는요. 뭐가 포인트니? 잘 봐. 얘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이야.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인간적으로 마음을 공유하면서 알겠지? 그렇지? 따라서 얘는요. 자, 아까 잘 말했어. 그러니까 얘는요. 공동체적인 삶을 자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인간 관계 속에서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해했다?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가자. 라에 이어서 마답게. 마도요. 요것도 아까 내가 소개해 준 대로 소설의 일부야. 알겠죠? 적어보세요. 자, 요거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지아라는 분이 계셔요. 나보다 선배인데 정지아 소설가세요. 자, 이분이 쓴 소설집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 정지아 작가가 내신 소설집의 제목이고 요거는 요 책에 실려 있는 소설의 일부야. 알겠죠? 자. 이것도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자,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바로 자폐가족이야. 알겠죠? 자폐가족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키워드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자, 자폐인들이 모여 사는 가족의 뜻이 아니고요. 알겠죠? 쟤 자폐아야. 어때? 어감이 좋아 안 좋아? 매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다 읽어서 알겠지만, 뭐라고요? 자, 맨 처음 가볼게. 뭘 썼냐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냥 한낱 소설가에 불과해 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하면서 이제 뭐 했냐면 그 아래 쭉 쓰고 있어. 자본주의가 어떤 것이 쭉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했죠? 줄쳐보자. 자본주의는 둘째 줄을 줄쳐.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동력으로 삼아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확대 재생산 속에서 괴물처럼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요, 더 큰 냉장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살기 위해서 그 아래줄 뭐 한다고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다 그런 거야.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알겠죠? 이해했어? 여러분들의 또래가 뭐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다 공부할 수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왜? 친구지만 또 동시에 경쟁자니까. 알겠죠? 그런 거란 말이죠. 이해했죠? 자, 그런데 이럴 때 뭐 한대? 자, 뭐해? 작가는요. 자폐가족은 이랬어. 자폐가족은 심사하게 문화라고 쓰고 있죠. 자, 심사면요 아래 써있지 그냥 뭐 예산일의 의미야. 그러면요 이 자폐가족이 우리한테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냐면 그 아래 가볼게요. 더 큰 냉장고 없이도 더 좋은 차 없이도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줄쳐봐. 왜? 자폐가족은요, 자본주의의 동력 그 자체인 욕망을 뭐하는데? 자, 욕망 자체를 부정한다고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다 욕망이야.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가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 알겠죠? 너희들 어때, 너희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더 좋은 전공을 갖고 싶다. 다 욕망이야. 근데 이것은 나쁜 거니? 그건 아니야. 알겠죠? 하지만 이 욕망은요, 뭐 좋을 수 있고 또 안 좋을 수 있죠? 알겠죠? 날 봐?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 근데 급여가 너무 적어. 근데 너무 커, 욕망이. 그럼 뭐 하는 거야? 당연히 남의 거 훔치는 거야.
뺏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지. 돌아오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내려가 볼게요. 마지막 단락에서 위에서 첫째 줄 넘기고, 그 아래 둘째 줄 가운데 보세요. 자, 뭐라고요? 이 자폐 가족에게도, 자, 단 하나의 식다가 존재한대. 요 식다가 뭐야? 바로 욕망이죠, 욕망. 알겠죠? 말했지만 욕망은요 좋고 나쁘고 아니야 다 있는 거야. 알겠죠? 날 보세요.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뭐야? 나 욕망이야. 알겠죠? 내가 너희한테 더 잘 가르치고 싶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돕고 싶어. 이거 욕망이야 나의.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런 거란 얘기지. 자, 그런데 뭐니? 자, 여기서는요, 내려올게요. 자, 뭘 썼냐면, 제일 아래 가볼게. 자, 자폐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갖게 마련인 욕망 자체를 부정, 즉, 욕망 자체를요, 자, 욕망이 아예 없는 것이죠. 알겠지? 그런데 자 글쓴이가 이것을 자꾸 왜 떠올리는 거냐면 아래 가볼게. 자 마지막 끝째 줄 바로 위에 가자. 가운데 보세요. 도무지 줄쳐 멈출 수 없는 우리 불운한 인류의 뭐라고요? 쉼표인 거지. 쉼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아주 숨차게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폐 가족은 우리 인류에게 쉼표라고 하는 것이죠.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해했어? 알겠지? 바로 이것이 마고요. 자, 오케이. 따라서 얘들아, 자, 이 마는요 이미 알 수 있겠지만 자폐 가족에서 알 수 있는데 얘는요, 자 이렇게 관계 중심이니? 자, 얘를 추구하는 거니? 아니야. 그치? 그러면요, 이건 다 같이 뭐의 중시야? 얘는요, 말했지만 자폐 자체가 뭐야 이렇게? 갇혀 있는 거, 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때? 요거는 라하고 반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 알겠지? 라와 반대란 말이야.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바가 보자. 자 바를 가면 이것은요 그 유명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월드이란 그 책의 내용 일부야. 알겠죠? 첫째 줄 가운데 써 있어. 월드 호숫가. 알겠죠? 자, 내용은요. 이런 거야. 자, 보자. 첫째 줄 가운데 줄 쳐보세요. 뭐니? 자, 월든 호숫가에 숲속으로 들어갔어. 그죠? 그 다음 나는요, 5년 이상을요, 오직 육체 노동만 하고서 생애를 유지했지, 그지? 그렇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름의 대부분과 겨울의 전부를요 순전히 공부하는 데 다 쓸 수 있었지, 시간을요. 이해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그 다음 볼게. 한때 나는요 학교 경영에 아주 애를 썼어.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가치가 없었냐? 아니었지. 근데 뭐니? 자, 이런 거죠. 교육자다운 사고와 신념을 갖기 위해 애썼어. 얘는 좋은 일이겠지, 그지? 그런데 뭐니? 그와 함께 왜? 자, 직을 받는 교사, 교육자에 받는 복장을 자 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특히나 뭐야? 그 외에도 많이 뺏겨서 시간을 내요. 왜?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의 서가 아니고 단체 줄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별로던 거지. 알겠죠? 이해했어? 날 보세요. 선생님도요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한테 최대한 좋은 선생으로 잘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늘 있어. 알겠죠? 근데 쌤도 뭐야? 이 학원의 원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 소개했었지만 근데 자 뭐 학원에 이런저런 일로요 내가 강사 선생님들하고 내가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가 없네? 많이 모자라네? 그럴 때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고심해야 안 해? 하겠죠 당연히. 뭔지 이해했니? 알겠죠? 이해했죠? 오케이. 그런데 그 아래 가자.
이 글쓴이 sorrow가 내가 뭐니? 자, 무엇을 가장 중시했대요? 줄쳐. 얽매임이 없는 자유야. 줄쳐. 알겠지? 그래서 뭐 했어? 이분은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는 잘 살 수 있다고 쓰고 있는 것이지. 그치? 이해했다? 넘겨. 그래서 다음에 가면요. 자, 그래서 뭐 했니? 여기 썼지만, 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 어떠니? 본인이 보기에는요,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 뭐래? 뭐래요? 이분이 보기에 가장 자유로운 직업 뭐래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그냥 일용직 작부의 의미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냐?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이 직업은요. 한 살에 먹고 사는데 1년에 3, 40비가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얘들아,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요. 실제로 그래요. 되게 높아, 페이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페이가 높단 말이죠.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분은요, 어때? 말했지만, 자, 그러나 보세요. 보니, 항상 이 국리, 저 국리를 해야 하는 그의 고용주는요, 1년 내내 숨 돌릴 틈이 없어. 바로 내가 그래. 알겠죠? 내가 그래, 내가. 선생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수업 준비해야지. 알겠죠? 상담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이런 거지. 내가 하는 거 강사로서의 일,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혹은 컨설팅 등등등. 그다음 또 내가 자 원장으로서 자 뭘 해? 이런저런 설명회 개최하지. 설명회 어제도 했지,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해? 자, 항상 어느 그룹의 장은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당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학원 우리 경영을 위해서 뭐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것을 좀 개선하고 이런 거 알겠죠? 또 어떤 선생님은 열심히 하니까 더 급여를 주고 알겠지? 뭐 어떤 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좀 더 뭘 이렇게 보충하고 내가 얘를 늘 한단 말이야. 생각을요. 어쩔 수 없이. 네네. 따라서요. 쌤 뇌는요 늘 분주해. 항상 거의 못 쉬어. 내 뇌가. 알겠죠?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런데 내려올게. 자, 그런데 그 다음 가자. 우리가 줄죠. 소박하고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자, 라고 쓰면서 자, 뭐랬니? 그 아래 가보자. 자, 사람이 자기 꿈의 방향으로 자신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리던 바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뭐니? 그는 결국은 성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이해했어. 그래서 그 아래가 따라서 그때 그는요 과거를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이해했지? 왜? 줄쳐. 그 다음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법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주변과 내부에 자 세워식하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해했다? 나아가서 반면 아래 보자. 줄쳐. 그가 자신의 생활을요 투박한 것으로 만들수록 세상에 잊혀서 명료자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얘기야.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갖거나 이렇게 하려고 애쓰면 정말 자기를 위한 시간은 별로 없어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살수록 세상의 이치를 명료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나는 제일 소중해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 오케이. 자, 됐네요. 그러니까 얘들아 자 지금 뭐 이 데이비 소로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 뭐야? 딱 하나 이거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자본주의 세계 알겠죠? 이 자본주의 세계와의 단절이
이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 했어? 실제로 자 월드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산 거였어. 이분은요. 알겠지? 아주 검소하게 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뭘 추구한 거야? 이분은 당연히 개인의 철저하게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 거야. 이렇게. 알겠죠? 따라서 자이 마의 내용은요. 유사한 게 라야 마야. 어? 자, 자, 따라서 이분은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야 돼. 라고 쓰고 있는 거니? 아니야. 진정한 자기의 내면 세계에 진정한 자기의 자유를 추구해서 살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뭐와 유사해? 따라서 얘가 뭐와 유사해? 마지. 마죠, 마. 이해했어? 됐어? 자, 그 다음 가자. 마지막이죠, 이제. 마, 바. 사 했나, 이제? 사 갈게. 자, 제시문 4의 내용은요. 요것도 얘들아 혹시 알고 있니? 매우 유명하신 분이고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조한혜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거든요. 조한혜정인데 그 성은 다 이제 아빠 쓴 거죠. 조한 쓴 거야. 그래서 하여간 이번 성함이 조한혜정 교수인데 그분이 쓴 글의 일부야. 내용은요. 자, 되게 쉬우니까 짧게 갈게. 날 봐. 얘는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 단락 1, 2, 단락 2문 안에서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 보자. 거기에 가운데 오른쪽에 네모해 보세요. 뭐가 써 있니? 관계적인 삶 써 있죠. 그지? 자, 제시문 4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다섯째 줄 가운데 오른쪽에 보여? 됐지? 네모해봐. 관계적인 삶. 그러니까 자 얘는요 뭘 추구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관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런 다음에 뭐니? 자 이렇게 잘 봐. 이런 삶은 그 뒤에 줄쳐 갑자기 정전이나 수해와 같은 사고나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생겨도요 공포에 빠지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지? 즉 무슨 말이야? 줄죠. 자 뭐라고요? 얘는요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지. 이해했니? 알겠죠? 이렇게 비빌 언덕이 되는 관계야. 뭐가? 자 이웃과의 관계가. 이해했어? 됐지 성호야?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또 줄쳐볼게. 일상에서 관계가 살아있는 삶인 거죠. 됐나? 내려오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다. 첫째 줄 줄쳐. 동네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단골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 다음 별표하자. 느슨하지만 뭐니? 환대 관계야. 환대의 관계를 맺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쓰고 있는 것이지. 이해했니? 그 무슨 말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자 환대의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됐다. 내려오자. 그래서 그 아래쪽 볼게요. 보자 오른쪽에 관계의 회복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거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했어? 성우 알겠죠? 범준 이해했니? 됐다. 그러니까 그 아래가 볼게. 자 이런 줄쳐봐. 세줄 아래 이웃 간의 느슨한 유대가 바로 시민적 공공성을 만드는 바탕이라고 쓰고 있어. 이해했죠? 됐나요? 자 그래서 두 줄 아래 내려올게요. 따라서 그것은 작고 소소한 관계들 안에서 자 이렇게 작고 소소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쓰고 있는 것이. 그치? 그럴 때 그 아랫줄 뭐라고요? 걷는 것이 즐거운 마을 줄쳐 사람과 삶 그리고 곡선이 되살아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해했다? 딱 알겠죠? 뭐야? 사람들 간에 이 분주하고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뭐 되는 거야? 언덕이죠. 이런 거야. 실제로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아주 드물죠. 지금도 그래. 시골에서는요. 특히 날 보세요. 쌤이 어릴 때는요. 다 그랬어. 이웃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
다 가서 도왔어. 다. 그 다음에 예컨대 마을에서 어느 집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다 이렇게 다 퍼서 줬어 갖다가 무상으로. 따라서 그 마을 내에서 어느 집이 굶어 죽니? 아무도 없어. 어때 지금은요? 옆집에 아파트에서 누가 혼자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알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쌤도 겪은 일이거든요. 아래층에서 진짜 너무나 슬프는데 엄마랑 딸 둘이 셋이서 자살했어. 근데 우리 다 몰랐지. 알겠죠? 나중에 알았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빠 없고 엄마가 혼자 사는데 엄마가 또 장애도 있어. 딸은 어리고. 셋이 다 죽었어.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근데 이런 일이 방금 말했던 이 사와 같은 사회에서 있다?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다 도와주는 거지 가서. 뭘 일을 도와주거나 뭐 쌀, 뭐 양식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오케이. 돌아오자. 그러니까 다 같이 이 사는요 보니까 뭐와 유사해? 말해봐. 따라서 다 같이 이 사가 뭐와 유사해? 나? 라. 따라서 얘가 라와 유사한 거지. 정리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 두 개로 분류해라. 첫째 보니 라와 사지. 둘째 보니 마와 바죠. 두 번째. 따라서 여러분은요. 자, 고르는 거지. 여기가 뭘 더 지지하는지. 요렇게 자 라하고 사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마하고 바를 지지하거나. 쌤, 더 좋은 게 뭐예요?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니? 여러분들이 더 그 이유를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것이죠. 예컨대 자 따라서 여러분이 자 라와 사를 지지한다면 자 뭘 써야 돼? 라와 사를 고르고 이 라와 사의 입장이 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해야죠. 그치? 이게 둘째야. 이해했어? 세 번째 자 다른 입장 비판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는요 지금 본 대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라하고 그 다음에 사를 골랐으면 자 그러면 뭐 할까요? 라하고 사를 골랐으면 자 우리가 뭘 쓸 수 있을까? 당연히 마하고 바를 비판해야죠. 그치? 어떻게? 자 이렇게 첫째, 마와 바는 묶어서 마와 바는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개인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쓴 다음에 알겠죠? 그 다음은요 마와 바를 묶어서 쓴 거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은 각각 또 하는 거죠. 마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바에 대한 비판 쓰는 거지. 이해했어? 자, 당연히 이 비판에는요, 뭐가 포인트일까요? 뭘까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 때 좋은 점을 당연히 마와 바와 같은 삶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다 이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답을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근데 많지만 자 봐봐 샘플이야. 그래 첫째 그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나도 얘들아 터세우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 알겠죠?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어딘가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글 쓰고 싶어. 알겠죠?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니? 선생님 가장인데 내 아내가 있고 내 애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자, 야 성우야 너 고3이지만 아빠의 오랜 꿈이야 이건. 네가 이거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네 학비랑 네 대학 가는 거 네가 알아서 해. 아빠는 산에 가서 살 거야. 그럼 성우 말 그래요 아빠.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서 잘 지내세요. 그럴 수 있어? 없잖아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 코리아에서 자 이런 이와 같은 다의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알겠죠? 예컨대 이 바와 같이 산다고 해도 당연히 가정 경제가 문제가 없다. 애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 않니? 그렇지?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바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삶이야. 이런 삶을 설령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또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추구할까요? 안 추구하죠. 왜? 너무 새로잖아. 심심하고 지루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채소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살고 하면 땡큐 이럴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엄마한테 그러면요?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또 얘들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욕망을 부정하고 산다? 이게 꼭 옳은 일일까? 그래. 내가 좋은 집 필요 없어. 좋은 차 필요 없어. 나는 예컨대 15평의 소규모 빌라에서 살아도 문제 없어. 아니 나는 그냥 13평의 서민형 주택에서 살아도 문제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살 때 내 부모님들은요, 늙으신 부모님들은요, 어린 우리 아이들은 살 수가 있겠지만 어떨까요? 매우 어려울 거 아니겠어,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저 나중에 제가 가는 좋은 직업 갖고 싶어요. 야, 그거 성우야 다 쓸데없어. 다 헛된 욕망이야. 다 버려. 아빠 그렇군요. 제 욕망이 다 헛된 것이었군요. 다 버릴게요. 그럴 거야? 아니잖아요. 뭔지 이해했니? 알겠죠? 만약에 반대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와 바를 지지한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라하고 사를 해봐. 비판. 뭐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요. 무엇을 쓸 수 있을까? 라와 사에 대해서 비판한다. 뭐 쓸 수 있을까요? 딸과. 그러면 우리가 보는 많은 문제들을요. 당연히 우리 공동체에 다 말할 수 있어? 다 공유할 수 있어? 다 도울 수 있어? 그래요?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 삶의 고통, 괴로움 다 공유할 수 있어? 그래요? 아닐 거 아니야.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도와줄 수 있어? 알겠죠? 등등등. 내가 말한 것들은요 하나의 예들이니까 이것들과 같이 잘 써오란 얘기죠. 이해했어? 라스트. 따라서 내가 지금 본 요 2번도요 단락을요 몇 개 해야 좋을까요? 3개. 역시 하나, 둘, 3개겠지. 그치? 다만 요것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지겠죠. 문단의 길이가.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하고 알고자. 오늘까지 답을 써온 것은요 나한테 내고 가세요. 내가 이거 해줄 거야. 정답 따로. 알겠지? 그리고 오늘까지 써온 답안이 없는 학생들은요 다음 주까지를요 성실하게 잘 써오고, 그리고 오늘 답을 써온 학생들도요 써온 것은 나에게 내고 가지만, 알겠죠? 가지만 역시 다시 써오세요. 써온 것은 잘 뜯어서 나한테 내고 가세요. 이름 적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과제는요
자, 요 1, 2번이 조금 분량이 길고 어려운데, 알겠죠? 요것을 1번과 2번을 오늘 내가 자세하게 정리해준 요 해제 강의를 참고해서 답을 잘 써오는 게 과제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요, 같이 가지고 와, 교재들이. 알았지?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알겠나, 얘들아? 됐나요? 오케이. 자, 들어가자. 마칠게요. 안녕.